페이지 47쪽입니다. 아동 관련 간호의 기초. 첫 번째, 아동 발달 단계별 간호의 보조입니다. 1번, 신생아 목욕 시에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설명은? 일단 정답은 1번,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간이 적당하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설명들을 봤을 때 목욕 전에 수유를 하는 게 아니라 목욕이 끝난 후에 수유를 하는 것이 좋고, 목욕의 순서는 이제 얼굴부터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태지는 저절로 없어지도록 두어야 하지 억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2번, 장난감을 혼자 가지고 노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일단은 여기서 묻고 싶었던 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쓴다든지 장난감을 집는다든지 이런 단계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고를 수 있고, 이제 다른 문제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영아기, 요아기, 학령정기, 학령기로 나누는데 보통 1세까지는 영아기, 1세에서 3세 또는 3세에서 6세, 그리고 학령기. 요거 나누는 나이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놀이의 시기라고 해서 영아기 때는 단독놀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한 공간에 친구들과 같이 있지만 다른 장난감을 사용해서 서로 상호작용은 따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평행놀이. 이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일단은 이때도 어떤 연합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이제 학령 전기가 되면 연합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긴 하지만 그 놀이의 어떤 지도자라든지 규칙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령기 때 오면 이제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고 리더가 생기며 서로의 역할을 정해서 할 수 있는 협동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난감을 혼자 가지고 노는 시기. 이제 그러려면 일단 아기가 혼자 앉거나 일어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장난감을 짚을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아기라는 것입니다. 3번. 아동 성장 시 발달 특징으로 올바른 설명은? 정답부터 보시면 3번. 방향성이 있고 비가역적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신체가 성장하는 어떤 방향성과 순서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중심부에서 말초로 발달하고요. 발달은 개인차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분은 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림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세가 됐을 때 성인의 2배 크기만큼 커지다가 서서히 작아지지만, 우리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또 크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신체의 각 부분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성장될 수도 있고, 그다음 5번, 특수한 면에서 일반적인 면이 아니라 자랄수록 점점 더 복합된 모습,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잘 자라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페이지 48쪽입니다. 4번. 아동이 구걸하거나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옷이 지저분하고 아픈데 부모가 그대로 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신이 아동을 돌보면서
최소한의 보호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는 이제 아니라 어떠한 다른 곳에 아이를 버린다든지, 정서적인 학대는 이제 심리적으로 아이를 공포에 떨게 하며, 자기 방임은 스스로를 방임시키는 것, 그리고 가정폭력은 폭력이 오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프면은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같이 숙제를 돌봐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부모의 어떤 형태를 방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에서 지내다가 눈이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요인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고를 수 있는 정답은 1번. 고농도의 산소에 장시간 노출되어서입니다. 우리가 미숙아라고 하는 것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에 출생된 아기를 뜻합니다. 이러한 아기들은 당연히 어떤 완전한 신체의 성장을 하고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부분들이 이제 미숙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안구의 망막의 발달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보육기 안에서 지내다가 이 고농도 산소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 망막에는 이제 망막의 혈관들이 새롭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이러한 망막을 끌어당기게 되고 결론적으로 박리와 출혈을 일으켜 심할 경우에 실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으로는 산소 공급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농도는 40%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번. 유전적 결함에 의한 특정 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의 검사 시 옳은 것은? 일단 보이는 페이지에서 보면 금식 후에 체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수유하고 2시간 뒤에 체열을 해주시면 되고 모든 아기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 시간 2시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전에까지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화는 2에서 7일 안에 검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후 48에서 72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번. 출생 24시간 이내에 신생아가 배설한 것으로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없는 암녹색 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암녹색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진한 녹색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아이의 변을 태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변이 나중엔 이행변이 되는 것이고요. 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암녹색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태변입니다. 8번. 신생아의 활력 증상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그 체온의 활력 징후는 36.1에서부터 37도 7까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9번.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동의 대변 훈련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보통 돌진하고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략근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에 대한 신경이 완성이 될 때가 요 시기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변 훈련부터 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12에서 18개월 때 대변 훈련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소변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10번. 에릭슨의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아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근면성은 우리가 근면성과 열등감이라고 해서 학령기 때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 때, 그리고 자율성과 수치감은 유아기 때, 그리고 친밀감과 고립감은 성인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인간이 자라남에 따라서 몸도 자라지만 마음이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에릭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영아기 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기가 배고프다고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우유를 주시고, 그리고 응아를 넣어서 이렇게 찝찝한데 또 울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깨끗한 기저귀로 갈아줘요. 그러면 아기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상승을 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기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울고 떼쓰고 하는데 엄마가 우유도 안 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감에 대한 감정이 더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때 얻어지는 것 또한 성인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어릴 때니까 기억 안 나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친구들 보면 자기 막 3살 때 기억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무의식 속에 이러한 감정들이 갇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1살이 지나서 유아기에 왔습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막 이거 저거 하면서 막 이렇게 잡으러도 당기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소변 훈련을 이때쯤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 때 어떠한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너무 혼내시거나 통제를 하게 되면 수치심이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결벽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령 전기 때는 주도성 대 죄책감, 죄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놀면서 우리 소꿉놀이 하자, 술래잡기 하자,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주장이 또 늘어나지만, 또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죄의식이 생겨날 수도 있고, 4단계의 학령기 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에 결석 없이 잘 다니고 숙제를 잘 해왔을 때 어른들이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근면성에 대한 자신감이 자라지만, 너는 맨날 옆집에 있는 철수보다 공부를 못한다. 아니면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막 5분씩 넌 자꾸 지각하네. 나쁜 아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열등감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간단하게 5가지로 성과 관련된 그 심리적 발달을 서술을 했는데, 이것을 에릭슨이 조금 더 심화해서 발달 단계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때는 엄마가 모유 주는 거 생각해야지, 유아기 때는 이제 대소변 훈련 생각해야지, 그런 예시를 하나씩 생각해 주시면 이런 감정들을 가져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령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기 때부터는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잘 하게 되면 자아 정체성이 생기지만 이도 저도 아니게 되면 역할 혼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인기는 친밀입니다. 네.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감,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고립감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년기 때는 이제 한창 40대 일할 때죠. 그래서 생산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생산이 잘 안 될 때 침체성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년기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아 통합과 아니면 아이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절망감이 또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이렇게 앞글자로 외우시더라고요. 신불, 자수, 주제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냥 예시를 생각하면서 저만의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했더니 이렇게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1번. 영아의 발달 순서로 알맞은 것은? 아이, 참,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정답은 2번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일단, 아가야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목을 좀 가눌 수 있어야겠죠? 우리 신생아 친구들 보면은 막 목이 인형처럼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아직 근육이 발달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6주가 되게 되면 목을 가눌 수 있게 되고, 2개월이 됐을 때는 뒤집을 수 있고, 7개월이 되면 혼자 앉을 수 있으며, 기어가는 건 9개월, 혼자 쓰는 것을 11개월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사실 참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힘들겠네요. 근데 일단은 여기 문제를 보니까 끝과 끝만 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이렇게 안았을 때 이 친구들이 목을 못 가누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아줄 때 목을 이렇게 지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려고 하면 당연히 뒤집어지도 않을 거라고 앉을 수도 있어야 되고 길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또 이거를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자주 봐야겠네요.